채팅에 시청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주셨어요. 같이 빛나도 만드는 작가님들 그리고 PD님들 궁금해요 하셨거든요. 나오셨습니다. 빛나도의 조은영 PD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게 어쩐 일이죠? 네, 오늘은 제가 좀 직접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역의 중요한 이슈를 생생하게 좀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네. 출연하게 됐습니다. 좋아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까요? 네, 빛나님 혹시 네. 우리 광주 지역에 직접 대형마트처럼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네. 약을 고를 수 있는 창고형 약국이 등장했다는 소식 한번 들어보신 적 얘기는 있으신가요? 들었는데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들었을 때 싼 값에 약을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듣는데 정말 싸게 약을 구매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과 약사계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보기 위해서 직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언뜻 보면 흔한 창고형 마트와도 같은 이곳. 평일임에도 손님들로 가득한데요. 각자 장바구니와 카트를 끌며 식료품을 쇼핑하는 듯 보이지만 그들이 담는 건 다름 아닌 의약품입니다. 시중 약국보다 좀 저렴한 것 같아서 시중 약국보다 10,000원 이상 차이가 나서 일반 약국보다 좀 많이 저렴해요. 거의 5,000원이면 여기는 2,500원. 좋은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일단 가격이 저렴하니까. 지난 9월 광산구 수안동에 문을 연 광주 최초의 창고형 약국. 200평이 넘는 광활한 매장, 구비된 약품만 3,000여 종이 넘는데요. 대형마트와 같이 마련된 약품 매대에서 고객이 직접 원하는 약을 마음껏 고를 수 있고 경기 불황과 고물가 시대에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내세웠습니다. 일단은 저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편하게 둘러보시면서 각 그 비슷한 약들 중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편하게 오랫동안 상주하시면서 검색해 보실 수도 있고 일단 의약품 같은 경우가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싸다 이렇게는 말 못하겠지만 그래도 전남 광주를 통틀어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제 고객님들한테 다가가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품목마다 가격이 달라 창고형 약국과 인근 동네 약국에서 대표적인 해열 진통제 3종류를 동일하게 구매해봤습니다. 비교 결과 창고형 약국은 6,400원, 일반 약국은 7,000원으로 차액은 단 600원. 약을 쇼핑한다는 조금은 낯선 풍경 속에서 직접 이용해본 손님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가격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모르겠어요. 우선적으로 처방받지 않은 약이라 조금 그러긴 하지만 제가 아는 약 기준하에서만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잘 구매하는 것들. 선택지가 너무 다양해서 같은 질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뭔가 차이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선택지가 다양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거대한 규모의 매장 안에서 개개인이 스스로 판단해 약을 선택하는 구조인 만큼 제대로 된 복약 지도와 상담이 더 중요할 텐데요. 약사님들은 이제 평일에는 3분 계시고요. 모두가 일반 의약품 건기식만 사러 오신 분들이고 그것만을 상담하기 위해서 약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담이랑 그런 게 부족하시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다른 약사들은 이런 창고형 약국의 운영 구조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회전율을 갖고 있는 거죠. 빠른 회전율로 많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가장 크게 우려가 되는 바는 어찌됐거나 의약품 업남용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창고형 약국 가면 굉장히 그 많은 약을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는데 실제로 그게 다 그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약이 사용이 되었을까? 이거는 좀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제 광주 광산구의 한 창고형 약국은 개점 전 약품 대량 취급 위반으로 한 차례 고발이 이루어졌고요. 울산의 한 창고형 약국에서는 마약류 제조 원료로 악용될 수 있는 성분이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약사협회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빠른 판매식 구조를 지목합니다. 그 약사의 상담이 대부분 이제 계산대의 이주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동선 자체가. 그래서 약사법상의 규정이 되어 있는 복약 지도를 충실히 할 수 없는 어떤 구조.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반면에 충분한 상담이 꼭 결부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실제로 같은 지역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세약국의 약사들은 이런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우려가 되기도 하죠. 보통 뭐 회의할 때 입안 상처 약물을 선택을 할 때 나에게 맞고 안 맞고 이거를 구분해서 전문가의 상담이 들어가지 않고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감기약 같은 경우는 흔하게 요즘에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만 감기 기운 있으면 그런 것만 먹어야지 이 생각을 하는데 피해야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립선 비대증 환자나 녹내장 환자분들은 포감기 약에 있는 이제 피해야 될 성분이 있어요. 미리 그런 정보를 알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허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창고형 약국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에 처음 문을 열었고 비수도권에서는 광주 지역에 최초로 개점했는데요. 현재 광주에는 광산구 내에 2곳의 창고형 약국이 운영 중입니다. 이런 흐름에 실질적인 타격을 느낀 건 인근의 동네 약국들이었습니다. 창고형 약국이 들어선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약사들은 이미 빠르게 그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실 일반 약이나 영양제 상담하시는 분들의 수가 확연히 줄기도 했고 약국에 오셔서 문의하는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약에 대해서 상담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가격 문의, 단순 가격 문의가 되고 유명품 같은 경우는 그냥 지명하셔서 물어보시고 의약품을 단순히 가격만으로 비교하는 이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광산구 지역 약국을 좀 중심으로 해서는 거의 뭐 매출의 50% 가까이가 좀 줄어드는 그런 좀 상태이고 첫 번째 창고형 약국 근처에 있는 약국 같은 경우에 이제 2곳이 이제 폐업을 했고요. 동네에서 가까이 있었던 약국이 하나 둘씩 사라질 수 있다는 점 이게 이제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서는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4일에는 서구의 한 대형마트에도 창고형 약국 입점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광주시 약사회는 이에 반발하며 마트 본사 측에 공식적인 간담회를 요구했지만 본사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밝힌 채 응답이 없는 상황. 저희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바는 의약품이 마트에서는 미끼 상품이 되는 거죠. 이런 미끼 상품이라는 마트 측의 경영 전략과 창고형 약국이 갖고 있는 의약품 오남용의 어떤 구조,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의약품의 어떤 공공성은 쉽게 좀 저버릴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한국보다 먼저 창고형 약국 시장이 형성된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법으로 약의 상업화를 제재하고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손님이 직접 의약품을 고르는 구조를 제한하거나 프랑스의 경우 마트와 약국 사이의 통로 연결을 막는 등 유통자본으로부터 의약품을 독립시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존재합니다. 약품 판매 구조의 변화, 어쩌면 새로운 소비의 트렌드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손님분들이 좋아해 주시는데 이게 잘못된 방향일까 싶기는 합니다. 많은 선택지를 드리고 좀 자유롭게 쇼핑하실 수 있는,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드리는 게 결국에는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아닌가. 그러나 여전히 보다 세밀하고 촘촘한 의학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계를 하나 드리면 약국에 오시는 분들은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 그러니까 정보 습득력이 좀 빠르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건데 창고형 약국이 커지면서 지역 약국이 작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는 약료 서비스가 적어진다는 건
국가적으로도 안 좋고 건강 쪽으로도 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약이라는 건 단순한 상품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자산입니다. 무분별한 가격 경쟁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보건의료의 가치를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것 자체는 좀 반길 일인 것 같다라면서도 약이잖아요. 그래서 또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신기했던 게 비수도권 중에서는 광주에 최초로 생긴 거라고요? 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했는데요. 네. 실제로 약사협회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해본 결과 입지의 조건 그리고 비율의 효율성을 가장 큰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창고형 약국은 최소 100평부터 최대 600평 규모의 매장과 또 주차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네. 광주는 아시다시피 이런 대형 유휴 공간이 굉장히 많은 만큼 부지 확보에 유리했을 거라는 점을 하나의 이유로 들었고요. 그리고 수천 가지의 약품 구매까지 총 10억이 넘는 거액이 투자될 수 있는 만큼 수도권보다 초기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광주에 처음 들어왔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광주를 거점으로 경남, 전북 등 전국 프랜차이즈화 실행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못 가봐서 실제로 좀 어떤 분위기일까, 사람은 많을까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다녀오신 게 평일 오전이었는데 사람이 꽤 많아 보여요? 네, 저도 이번 취재를 하면서 우리 지역의 창고형 약국에 처음으로 방문을 해본 건데요. 제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방문한 게 평일 오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 걸 보고 실제로 시민들이 이런 새로운 유형의 약품 구매 구조에 좀 관심이 많구나 이런 걸 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건 현장에서 만난 시민분들의 목소리가 되게 엇갈렸다는 점인데요. 네. 저렴한 가격을 반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다라든지 아니면 처방받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도가 다소 떨어진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았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약품이 단순한 상품을 넘어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소비자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앞으로 좀 고민해보고 우리가 또 진지하게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는 창고형 약국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MBC 조은영 PD였고요. 다음에 또 나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좋습니다. 빛나도 조은영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